세리, 너 미쳤어? 엄마가 그 교수 수업 듣지 말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세리는 범수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한 후 조교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장미는 범수만 제거하면 세리가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세리, 너 오범수교 수업 절대 듣지 마. 아니, 한결이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든 집 밖이든 절대 나갈 생각도 하지 마. 장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엄마 말 무시하면 내가 소문을 낼 거야. 오범수 그 교수가 학생과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그런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이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그 교수가 직장까지 잃으면 어쩌려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장미의 협박은 세리의 가슴을 찔렀다. 세리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범수를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미 그녀 때문에 장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들어야 했던 범수였다. 더 이상 그가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세리는 장미의 협박에 굴복해 집에 갇힌 신세가 됐다.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고 외출조차 엄격히 제한당했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갔다. 범수는 세리가 수업 도중에 장미에게 끌려간 후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자 그녀의 안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제자라는 이유로 세리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결국 범수는 세리와 친한 친구 한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봄미 학생, 혹시 세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제 수업뿐 아니라 학교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한봄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교수님, 세리가 그날 엄마에게 끌려간 뒤로 외출이 금지됐어요. 학교도 자퇴할 것 같고 저도 세리랑 간신히 연락만 하고 있어요. 범수의 얼굴에 걱정과 무력감이 스쳤다. 세리의 빈자리가 그의 마음에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세리는 집에 갇힌 채 자유를 잃어가지만 범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장미의 협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독고탁과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다. 과연 범수는 세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 한봄은 세리의 집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세리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세리야, 너무 걱정돼서 왔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라 뭐라 할 순 없지만 세리가 너무 불쌍해. 한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리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리가 얼마나 열심히 학교 다녔는데 다 큰 성인한테 이렇게 강제로. 오범수는 장미의 독한 처사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세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아무 잘못 없는 세리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다니. 그는 세리의 안부가 걱정돼 한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봄미 학생, 세리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는 게 있나요? 한봄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교수님, 세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희 오빠랑 결혼은 파혼하기로 했는데 세리 부모님이 교수님을 협박하며 결혼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세리는 착하, 오범수는 한봄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딸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집에 가둬놓을 수가 있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았다. 세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리는 그저 평범한 제자일 뿐일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세리를 잃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결국 오범수는 용기를 냈다.
그는 한봄에게 장미와 독고탁의 집 주소를 물어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손은 떨렸다. 저 오범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집 안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있던 세리는 현관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문틈으로 오범수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교수님, 왜 여기에? 세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설마 나를 만나러 온 걸까? 아니야, 기대하지 마. 교수님이 날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을 리 없어. 그런데 문 너머 오범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세리 씨, 나와 얘기 좀 합시다. 장미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오범수 교수?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오범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 씨를 이렇게 가둬놓고 협박하는 게 부모로서 할 일입니까? 세리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교수님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는 거죠? 세리가 당신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세리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오범수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리는 오범수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한보미가 교수님께 다 말한 걸까? 그녀는 부모님이 오범수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겁에 질렸다. 장미가 교수님에게 무슨 독서를 퍼부을지, 어떤 상처를 줄지 알 수 없었다. 세리는 장미가 보기 전에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오범수를 돌려보내려 했다. 교수님, 여기 왜 지금 가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세리가 망설이는 사이 뒤에서 다가온 장미와 독고탁이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누가 왔길래 문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독고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가 문틈으로 오범수를 확인하자 눈이 커졌다. 저놈 오범수 아니야? 이 녀석이 우리 집엔 왜 온 거지? 독고탁은 의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마왕스키가 보낸 건가? 여보, 문 열지 마. 장미가 다급히 말렸지만 독고탁은 이미 문을 벌컥 열었다. 오범수는 긴장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단정한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범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온 겁니까? 약속도 없이 이렇게 불쑥 오다니 시간도 늦었는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독고탁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미를 제지했다. 잠깐 가만히 있어. 무슨 일로 왔는지 들어보자고. 그는 오범수를 거실로 안내했다. 오범수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세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 들어선 독고탁은 오범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네가 교수라지? 세리를 아는 걸 보니 세리 학교에서 만난 모양이군.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세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돌싱의 아빠 교수가 오범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장미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오범수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무슨 용건입니까?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드는 거죠? 오범수는 심호흡을 한 뒤 굳은 결심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리 씨가 저 때문에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교수직에서 쫓아내겠다며 협박하셨다고요. 하지만 세리 씨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조교일도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미와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리 씨가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범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거실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세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오범수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겁니까? 세리가 당신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독고탁은 발장을 낀 채 오범수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제법 배짱이 있군. 그래서 세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다야? 세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오범수가 세리 때문에 찾아왔다는 말에 독고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장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 일부러 말 안 했지? 세리가 좋아한다는 그의 아빠 교수가 이 자식이었던 거야? 독고탁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졌다. 그의 얼굴에 분노의 기운이 서서히 번져갔다. 너 이 자식, 무슨 뻔뻔한 짓거리로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감히 내 딸을 노려? 어디 건드릴 게 없어서 내 세리를 건드리겠다고. 독고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런데 니까지 돌싱 따까리가 감히 내 딸을 노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교수가 학생을 건드려. 너 같은 파렴치한 놈은 학교 문턱도 못 넘게 만들어 줄 테다. 독고탁은 오범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며 협박했다. 그의 눈에는 오수를 끝장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범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이미 장미에게 비슷한 협박을 들었던 터라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각오하고 온 것이었다. 오범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세리 씨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세리 씨가 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리는 독고탁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제발 이거 놓으세요. 아빠가 뭔데 교수님 멱살 잡아요? 그녀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수님, 제발 집에 가세요.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실 필요 없어요. 저 교수님 좋아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세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저 때문에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 아빠, 저 약속했잖아요. 한결 오빠랑 9월에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외쳤다. 이 모든 게 제 짝사랑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교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장미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요. 세리가 결혼한다잖아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정리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독고탁이 오범수의 멱살을 놓으려는 순간 오범수가 그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오범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세리는 숨을 죽인 채 오범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독고탁은 놀란 눈으로 오범수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장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세리와 오범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오범수가 세리 때문에 찾아왔다는 말에 독고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장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 일부러 말 안 했지? 세리가 좋아한다는 그 애아빠 교수가 이 자식이었던 거야? 독고탁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졌다. 그의 얼굴에 분노의 KH2번이 서서히 번져갔다. 너 이 자식, 무슨 뻔뻔한 짓거리로 우리 집에 기어들어 온 거야? 감히 내 딸을 노려?
어디 건드릴 게 없어서 내 세리를 건드리겠다고. 독고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런데 니까지 돌싱 따까리가 감히 내 딸을 노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교수가 학생을 건드려. 너 같은 파렴치한 놈은 학교 문턱도 못 넘게 만들어 줄 테다. 독고탁은 오범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며 협박했다. 그의 눈에는 오수를 끝장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범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이미 장미에게 비슷한 협박을 들었던 터라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각오하고 온 것이었다. 오범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세리 씨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세리 씨가 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리는 독고탁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제발 이거 놓으세요. 아빠가 뭔데 교수님 멱살 잡아요? 그녀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수님, 제발 집에 가세요.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실 필요 없어요. 저 교수님 좋아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세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저 때문에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 아빠, 저 약속했잖아요. 한결 오빠랑 9월에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외쳤다. 이 모든 게 제 짝사랑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교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장미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요. 세리가 결혼한다잖아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정리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독고탁이 오범수의 멱살을 놓으려는 순간 오범수가 그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오범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세리는 숨을 죽인 채 오범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독고탁은 놀란 눈으로 오범수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장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세리와 오범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오범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거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독고탁은 멱살을 놓으려던 손을 오범수에게 다시 잡히자 분노가 폭발했다. 너 이 자식, 놓으라고 했는데 왜 다시 멱살을 잡아? 미쳤어? 독고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하지만 오범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직시하며 입을 열었다. 때리십시오. 저 잘못한 겁니다. 제자인 세리에게 마음이 생겼고 그녀가 걱정돼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범수의 폭탄 선언에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세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했으니 교수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거실을 감쌌다. 세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장미와 독고탁도 이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님, 세리의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혼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갑작스럽게 독고탁의 주먹이 오범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오범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의 입가에는 가느다란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아빠, 왜 그래? 왜 교수님을 때려? 다 내 잘못이야.
차라리 나를 때려. 세리는 흐느끼며 독고탁에게 달려들었다. 독고탁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학교 다니는 내 딸이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고? 어느 부모가 이런 일을 참아? 이 모든 소동의 뿌리는 독고탁과 장미의 과거에 있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과거의 잘못이 현재로 되돌아온 것이다.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장이었고 장미는 경리였다. 그들은 회사 돈을 훔쳐 달아났고 그 돈으로 신라주조를 세웠다. 세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독수리, 술도가에 빚진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미가 독수리, 집안의 막내 강수를 매몰차게 버린 과거였다. 이 모든 비밀은 오범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세리에게 부모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범수를 따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교수님, 저 그 집에 있으면 그대로 결혼식장에 끌려갈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세리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그리고 교수님이 독수리 집안이라니 설마 독수리 술도가였던 거예요? 저희 아빠가 독수리에 큰 잘못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 볼 낯이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학교도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오범스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건 진심이다.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내가 제자에게 마음을 둔 이상 교수로서는 실격이다. 이 집에 오기 전부터 그 정도는 각오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직했다. 세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짝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범수는 세리의 가출을 막았다. 세리야, 이건 아니야. 지금까지 너 혼자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함께 설득해 나가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범수는 세리의 부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세리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범수와 함께였다. 그날 이후 흥수와 옥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뀐다. 흥수는 작은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새로운 피자 레시피를 실험하며 도우를 치대고 꿈을 빚어간다. 옥분은 미용실 일을 마친 후 셔터를 내리고 곧장 피자 가게로 달려와 흥수와 함께 메뉴 개발에 몰두한다. 옥분은 미용실에서 익힌 섬세한 손길로 토핑을 정성껏 올리고 색감과 모양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 밤이 깊어가는 가게 안에는 밀가루 냄새와 녹아내린 치즈 향기가 퍼지며 두 사람의 노력이 서서히 현실로 모습을 갖춰간다. 옥분 씨, 이번엔 도우를 조금 더 얇게 해볼까요? 무겁지 않게요. 흥수가 제안하자. 옥분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도우는 부드럽게 숨을 쉬게 해야 식감이 살아나요.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야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구워지죠. 흥수가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와, 옥분 씨는 뭐든 이렇게 자세히 아시네요. 저는 그냥 손으로 막 눌렀는데. 옥분은 웃으며 답한다. 미용실 하기 전에 제과제빵 조금 해봤어요. 어쩐지 반죽 다루는 게 익숙하다 싶었죠?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작업에 몰두한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과 꿈이 녹아든다. 며칠 뒤 흥수 피자는 정식으로 문을 연다. 낡았던 가게는 이제 새 간판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생기를 되찾았다. 흥수 피자라는 이름 아래 흥수와 옥분의 열정이 담긴 피자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첫 피자를 맛본 손님들이 감탄하며 친구와 가족을 데려오고 가게 앞에는 어느새 긴 줄이 늘어선다. 흥수의 따뜻한 미소와 옥분의 섬세한 손길이 담긴 피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술도가 식구들은 흥수의 성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마광숙이 흥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린다. 흥수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술도가 식구들 모두 네가 자랑스러워. 흥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옥분 씨가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이건 우리 둘의 피자 가게예요. 사람들이 우리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옥분의 말에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의 꿈은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다음 날, 흥수는 실패한 반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도우가 잘 부풀지 않아 오븐에서 꺼낸 피자는 딱딱하고 모양도 엉망이다. 아깝네요. 이번 것도 아닌가 봐요. 흥수가 한숨을 내쉬자 옥분이 다독이며 말한다. 괜찮아요, 흥수씨.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더 빛나는 거예요. 흥수는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에 미소를 띈다. 옥분 씨는 늘 긍정적이네요. 옥분 씨가 옆에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옥분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답한다. 지금 포기하면 뭘 하려고요? 모든 일은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재미있어져요. 만약 가족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잇는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이번엔 낮은 온도에서 발효시켜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효모 비율을 살짝 바꿔볼까요? 흥수는 그녀의 열정에 힘을 얻는다. 좋아요. 효모 비율부터 바꿔봅시다. 작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흥수와 옥부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피자를 향해 나아간다. 흥수는 날이 갈수록 피자에 특별한 감각을 더하기 시작한다. 도우의 쫄깃함, 토핑의 조화, 오븐의 온도까지 세심히 조율하며 점점 완벽한 피자를 만들어낸다. 드디어 완벽한 피자가 오븐에서 나온 순간 두 사람은 갓 구워진 피자 한 조각을 들고 동시에 외친다. 이거다! 바로 이 맛이에요. 가게 안은 밀가루 냄새와 녹아내린 치즈 향기로 가득하다.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맛있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옥부는 미용실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도 어김없이 피자 가게로 달려와 흥수를 돕는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토핑을 정성껏 올리고 색감과 모양까지 꼼꼼히 챙긴다. 흥수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깊은 밤, 흥수는 피곤한 기색 없이 자신을 돕는 옥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해진다. 옥분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미용실 일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와주시다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꺼낸다. 이제 이 가게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옥분 씨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옥분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한다. 알겠어요, 흥수 씨. 그럼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요. 하지만 내일도 무리하지 말아요. 혼자 너무 애쓰면 안 돼요.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흥수는 주먹을 살짝 쥐고 다짐한다. 옥분 씨,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옥분 씨가 베풀어준 고마움과 따뜻함, 언젠가 꼭 보답할 거야. 흥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픈 전날 밤을 보낸다. 상상 이상의 긴장감에 그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테이블 세팅부터 바닥 청소까지 가게 구석구석을 정성껏 다듬는다. 흥수는 재료를 꼼꼼히 정리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준비에 몰두한다. 흥수씨, 너무 떨지 마요. 옥분이 부드럽게 위로하며 웃는다. 드디어 우리 맛있는 피자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에요.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이 가게로 밀려든다. 갓 구운 피자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첫 손님이 뜨거운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더니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짓는다. 이게 대체 뭐예요? 이 피자 진짜 대단해요.
다른 손님은 피자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감탄한다. 이건 단순한 피자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꼭 먹어봐야 해요.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들로 북적이고 흥수와 옥분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가 번진다. 흥수는 주문서를 확인하며 환하게 웃는다. 옥분 씨, 이게 우리가 이룬 성과예요. 진짜 해냈네요. 옥분도 눈을 반짝이며 답한다. 흥수 씨, 대단해요. 이건 우리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그날 저녁, 첫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문이 열리자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이 한 손엔 커다란 화분, 다른 손엔 환한 웃음을 들고 들어선다. 화분에는 흥수 피자 대박 기원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고 옆에는 가족들이 준비한 귀여운 피자 모양 케이크가 자리 잡고 있다. 어서 오세요, 형님들, 공장장님, 그리고 형수님까지 전부 오셨군요. 흥수가 반갑게 외치자 마광숙이 따뜻한 미소로 답한다. 흥수 도련님, 옥분씨, 정말 축하해요. 이 가게 보자마자 잘 될 거란 느낌이 팍팍 왔어요. 오천수가 흥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는다. 이야, 흥수야. 내가 너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이런 피자까지 만들다니 대단하다. 오범수가 장난스럽게 끼어든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혹시 피자 구워주는 춤도 보여주시나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된다. 흥수가 손님들을 자리에 앉히며 말한다. 모두들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피자를 대접할게요. 제 손으로 구운 피자 마음껏 드셔보세요. 테이블 위로가 구워진 피자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7가지 맛이 담긴 독수리 스페셜 피자였다. 각 조각마다 독수리 술도가의 정성과 흥수, 피자의 열정이 녹아 있었다. 독수리 스페셜 피자는 7가지 맛과 풍미가 어우러진 특별한 작품이었다. 누구의 입맛이든 사로잡을 수 있는 이 피자는 흥수와 옥분의 정성이 담긴 걸작이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치즈가 이렇게 고소할 줄이야. 도우가 쫄깃쫄깃하고 재료도 신선하네요. 흥수 도련님이 이런 솜씨를 가졌을 줄 몰랐어요. 마광숙이 환한 미소로 말한다. 형님이 피자 가게를 열었으니 대박 안 날 리 없죠. 맛도 최고고 사장님이 흥수 도련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기 한이를 안고 앉아있던 오강수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끼어든다. 한이도 오늘부터 흥수 피자 단골입니다. 아기 손님 잘 부탁드려요. 옥분이 밝게 웃으며 답한다. 아유, 당연하죠. 한이는 앞으로 흥수 피자의 VIP 손님이에요. 피자를 나누며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은 흥수와 옥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마광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넨다. 흥수 도련님, 옥분씨,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먹으니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오강수는 축하의 의미로 준비한 손편지를 건네며 말한다. 형님, 옥분 누나, 이 가게 정말 잘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흥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는다. 그의 눈에는 살짝 울컥한 감정이 스친다. 내가 만든 피자로, 내가 이룬 결과물로 가족들의 이런 웃음을 볼 줄이야. 무대 위에서 느꼈던 환호와는 또 다른 정말 특별한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흥수 피자는 맛있기로 소문나며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손님들은 한 조각이라도 더 맛보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가게는 늘 북적이는 진 풍경으로 가득하다. 흥수는 옥분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한다. 옥분씨,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